녹음은 시작 들어갔고요. 이제 조금씩 이제 더 들어오실 텐데 제가 이번에 이제 민팅 리스팅 준비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지난달 수업할 때 폴리곤 이더로 리스팅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수업을 같이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저도 좀 더 정확하게 이더가 수수료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런 걸 조금 정확하게 알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더로 똑같은 걸로 민팅을 어젯밤에 했어요. 그래서 이더로 가면 리스팅 수수료가 나온다 해서 그걸 정확하게 알고 싶었는데 저는 하나도 안 나왔거든요. 리스팅 수수료가. 그게 되게 물음표가 되더라고요. 왜 나는 안 나왔지? 그리고 한번 비교해보고 똑같이 했거든요. 똑같이 해서 혹시 뭐가 더 먼저 팔릴까? 이렇게. 그래서 역시 이더가 낫나?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제 그거 했으니까 제가 오늘 이제 굳이 그걸 다시 또 수업 똑같은 걸 굳이 스크린샷을 해놓긴 했는데 작업할 필요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이제 10분 다 돼가니까. 우선 요게 되게 중요해요. 항상 제가 늘 여기 앞에 한 바닥 해드리는 거 이더로 척 등록할 때만 아니요, 등록할 때도 안 나와요. 이더로 민팅할 때도 수수료 안 나와요. 그리고 원래 판매할 때, 원래 첫 판매할 때만 수수료가 오는 거예요. 원래는 민팅할 때 아무 수수료가 안 나와요. 그리고 원래 첫 판매가 이루어질 때 일회성 수수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것저것 다 읽어봤더니 이더는 리스팅을 할 때 수수료가 나와요 해서 혹시나 해서 그걸 알아보려고 저도 원래 첫 판매할 때 수수료가 나옵니다 하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 리스팅을 우리가 보통 우리말로 판매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게 혼동이 오신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이제 나중에 다 뭘 또 되게 좋은 꿀팁을 찾은 게 있어요. 그래서 또 거기에서는 수수료 냈어요. 첫 미팅할 때 수수료 내고 민팅할 때 이더로 민팅할 때 수수료가 나왔어요. 원래 민팅할 때 수수료 없는데 오, 이더로 첫 민팅할 때 수수료가 나왔어요. 오, 신기하다. 원래 없는데. 그럼 한번 같이 볼게요. 이게 다 조금씩 다를 일은 없을 텐데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우선 여기서 보시면 여기 조금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오픈시에서 민팅할 때 이 한 바닥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여러분이 제 오늘 요거 수업을 듣고 결정하셔야 돼요. 이더로 할 건지 폴리곤으로 할 건지. 그래서 이걸 조금 좀 더 다시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더리움 블록체인 할 때는 이더라는 코인을 쓰고 폴리곤 블록체인은 그 폴리곤 매티 그다음에 클레이트는 클레이라는 코인을 쓰는 거 이제 조금 더 이제 익숙해지셨죠. 그래서 전자지갑도 우리가 이더리움과 폴리곤은 메타마스크 지갑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클레이트는 카이카스로 지갑으로 들어가고 거기까지도 이제 이해하셨죠? 그다음에 거래 플랫폼으로서 이제 오픈시를 이용을 할 건데 자 우리가 여기서는 딱 사실은 다른 데서 뭐 이렇게 코딩을 이용해서 민팅을 하셔도 되는 건데 그건 되게 이제 높은 수준인 거고 자 우리는 그냥 이 거래 플랫폼 오픈시에서 민팅도 하고 리스팅도 하는 거죠. 근데 클레이튼 기반은 크래프터 스페이스에서 민팅을 하고 그걸 오픈시에서 리스팅을 하는 체제예요. 예, 그렇게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거래를 하시다 보면은 우리가 보통 바이 나우 구매하실 때 바이 나우를 구매할 땐 그냥 이더 폴리곤 이더 클레이로 이렇게 하는데 이걸 판매하거나 그래서 판매하면 제한이 들어올 수 있어요. 내가 설정한 가격보다 조금 밑으로 제한이 올 수 있고 경매가 들어올 수 있을 때 활용하는 코인은 랩트라 그래서 랩 그래서 이게 랩을 씌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 동안에 이 이더가 활용될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이 W가 앞에 붙게 돼요. 예, 그래서 원래는 빨간색이었는데 제가 이번에 또 들어가서 보니까 오히려 클레이트는 어, 원래 그 코인 클레이를 빨간색으로 하고
랩을 씌운 걸 초록색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W를 씌운 건 이 오픈시 안에서 그 코인이 활용될 수 있게끔 그 기간 동안에 또는 이렇게 뭐 오퍼라든지 억션이 일어날 때 수합이 다 돼요. 하게끔 만들어지는 코인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장단점을 보면 이더리움 시장이 제일 커요. 사실은 이더리움 시장이 제일 크죠. 수수료가 비싼 단점이 있어서 그렇죠. 점점 좋아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폴리곤으로 저희가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수수료가 진짜 엄청나거든요. 수수료가 거의 없죠. 폴리곤이 거의 수수료가 없고 그다음에 그렇지만 단점이 이더리움에 비해서 시장이 무지 좁아요. 아직은 좁아요. 많이들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너무 복잡해요. 이거 이제 제가 미리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걸 미리 보여드렸다시피 보셨다시피 폴리곤으로의 교환 과정이 너무 복잡해요. 그런 단점이 있고 그다음에 클레이트는 수수료도 그나마 저렴해요. 있어도 저렴해요. 그다음에 그지만 편리한 이제 한국 내에서의 접근성이 있지만 여전히 그만큼 좁은 건 있죠. 이런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보시고 선택을 좀 하셔야 될 텐데 어쨌거나 클레이트는 카이카스로 들어갈 거 아니라 메타마스크로 들어가서 할 거니까 이더리움 기반에 할 건지 폴리곤 기반에 할 건지만 오늘 한번 선택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제가 한번 이걸 정리했어요. 이제 이게 정확히 100% 맞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진짜 요거 때문에 어제 거의 다 밤을 샌 건데 자, 오픈시에서 이더리움 블록체인, 폴리곤 할 필요 없죠. 수수료가 안 나가니까. 이더리움 블록체인, 이제 블록체인, 이더리움 메인인데 이더리움 네트워크. 이제 이거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이용했을 때 가스비를 판매자 입장에서 우리 앞으로 이제 민팅을 하고 이제 리스팅을 하고 이제 판매하는 거니까. 판매자 입장에서 한번 수수료가 얼마큼 들까를 제가 한번 어제 쭉 이것 때문에 좀 오래 걸렸거든요. 네, 이걸 했는데 근데 처음부터 내가 이제 이더를 구매를 하려면 업비트에서 이더를 구매해야 되면 이때 들어가는 수수료가 구매한 가격의 0.05%는 원화로 책정되기 때문에 그건 거의 안 들어요. 거의 안 된다 생각하면 돼요. 이거 잘못 계산해. 맞나? 원래 몇 원인데. 그쵸? 계산 맞나? 거의 안 된다 생각하면 돼요. 이거 오케이. 이게 만약에 내가 4만 원이면 뭐 몇 원밖에 19원 이렇게밖에 안 들죠. 거의 안 된다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원화로 구매한 가격의 0.0%니까. 근데 이거를 업비트에서 출금할 때, 그러니까 업비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 수수료가 별로 안 드는데 업비트에서 밖으로 뺄 때 그때 수수료가 좀 세죠. 그래서 이더리움을 출금 수수료할 때 0.018로 고정이 된 거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수수료가 인하했다고 0.01로. 그래서 현재 요 기준으로 봤더니 보통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0.01이 만 원대죠. 그러니까 지금이 만약에 1이더가 188만 브라브라브라 하면 이거는 18,000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대충 19만 원 정도란 얘기예요. 이게 보통 어제 봤더니 18,000 뭐 889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대충. 그러면 0.1이더면 이게 하나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18만 원은 되는 거죠. 18만 원 이렇게 되는 거고. 쉽게 그냥 계산할게요. 그럼 1이더면 18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럼 180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산하실 때 편안하게 이렇게 계산 이제 아시겠죠? 이 정도. 그래서 수수료가 낮아졌어요. 이제 그 다음에 원래 민팅할 땐 수수료가 없어요. 원래 민팅할 때는 원래는 수수료가 없는데 우리 민팅할 때 왜 나왔을까? 잠깐만요. 리스팅한 것을 영구 삭제하거나 삭제할 수 있어요. 남들이 못 보게 하는 삭제할 수 있어요. 이걸 히든으로 굳이 안 넣어도 되는데 대신 삭제할 때 가스비가 들긴 하죠. 삭제도 할 수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오케이.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보시면 원래는 민팅할 때는 가스비가 원래 안 들어요. 원래 민팅할 때 가스비가 안 들고 원래 이제 리스팅할 때도 폴리곤 기반으로 할 때는 가스비가 안 드는데 제가 이것저것 다 이제 뭐 읽어보고 하면
이더리움 리스팅할 때는 가스비가 발생한다. 이게 제가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이 블로그 글이나 뭐 할 때에서 왜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알아보고 싶어서 정확히 저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이더로 리스팅을 했어요. 똑같은 거 폴리곤으로 리스팅을 한 걸 똑같이 제가 어제 이더 리스팅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도 안 든 거예요. 가스비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왜 안 나왔지? 왜 안 나왔지? 근데 이제 이게 원래 계정당 최초일에 가스비가 발생한다고 나와서 내가 계정당 폴리곤으로 먼저 내가 리스팅을 했으니 이건 두 번째라서 안 나온 건가? 어제 되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쭉 읽어봤는데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지금 미리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수업 거의 끝에쯤에 제가 어제 다 수업 준비하다가 아까 이제 버퍼링 있었죠. 그래서 제가 원래 이거 마지막에 보여드릴 거예요. 마지막에 보여드릴 건데 제가 다 찾고 찾다가 아까 딱 4시쯤 새벽 4시쯤에 오픈시에서 이걸 찾은 거예요. 오픈시 헬퍼 센터가 있더라고요. 우리말로 되게 좋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수수료 관련된 걸 쭉 찾다가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작업을 찾은 거예요. 여기 봤더니 고정가격 리스트 뭐 이거 하면은 부과가 안 돼? 이래서 안 들었나? 뭐 이런 생각도 또 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거 이제 여러 가지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왜 안 들었는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이제 마지막에 다시 이거 보여드릴게요. 버퍼링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올릴 때 다시 잠깐 이제 올릴게요. 보세요. 그래서 보면 그래서 이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안 들었는지. 근데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원래 리스팅이 판매하려고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첫 판매가 일어날 때 일어나요. 첫 판매가 일어날 때. 그거 판매를 그냥 리스팅이라 혹시 혼동이 온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게 첫 판매가 이루어질 때, 첫 판매가 이루어질 때 일회성 가스비가 두 가지가 들어요. 원래 두 가지가 들거든요. 그래서 첫 판매 시 이제 그 지갑을 이렇게 연동시켜 주는 이제 오픈시에서 그걸 활용할 수 있게 뭐 그런 가스비가 들고 그다음에 최고 입찰 경매 시에는 그걸 토큰 설정하는 가스비들 들고 이런 게 있어요. 첫 판매 이루어질 때. 이렇게 저는 이제 그러면 또 제가 혹시 첫 판매가 이루어지면 제가 또 정확하게 알면 제가 그걸 나중에 이제 알려드릴게요. 저도 지금 판매가 안 이루어져서. 여기까지는 제가 경험을 한 거고요. 제가 직접. 근데 아직 여기까지는 제가 이론으로만 알고 있어요. 네, 저도 이제 정확하게 제가 경험을 하면 알려드릴 텐데 그래서 조금 계속 어제 엄청나게 읽어봤거든요.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봐봐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내가 크리에이터가 돼서 내가 크리에이터 창작자가 돼서 내가 민팅을 하고 내가 리스팅을 하고 내가 판매가 이루어질 때 수수료를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뭐가 있냐면 내가 누군가의 작품이 마음에 들어서 구매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구매한 걸 가지고 있다가 다시 그걸 판매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또 보세요. 그러면 들어가는 가스비가 우선은 이건 늘 있어요. 여러분이 뭘 하던 오픈시 서비스 비용 2.5%늘 고정이에요. 이건 늘 있어요. 늘 있고. 그 다음에 이때는 내가 크리에이터가 아니잖아요. 내가 크리에이터가 아니니까 아시죠? 제가 이게 창작자에서 A한테 판매가 이루어지고 A가 다시 그거를 또 B한테 판매가 이루어질 때마다 원래 창작자가 처음에 로열티를 책정한 그만큼이 원래 수수료로 빠진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보통 크리에이터가 그러니까 원래는 옛날에는 10%를 많이 했는데 요즘 10%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그러니까 2.5%에서 5% 정도예요. 5% 이상도 거의 안 하더라고요. 요 정도예요. 5% 정도. 그럼 그냥 5%라고 하면은 이것도 같이 빠지겠죠. 그리고 이제 기타 거래 수수료가 또 빠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가스비가 좀 많이 나가요. 이더리움 기반으로 할 때.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그 코인 모양을 보실 때 이더리움 관련된 거 잠깐 말씀드리는 거예요. 코인 모양을 보실 때 원래 이더리움 모양은 이런 식으로 검은색 요거예요. 검은색 마른 목골, 이 검은색. 그래서 이더리움의 이더 코인. 그다음 이제 보라색이 우리가 폴리곤 기반의 이더. 보라색이 폴리곤 기반의 이더고 빨간색이 바로 랩을 씌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우리가 오퍼를 한다던가 경매나 이런 거 할 때 그 기간 동안 또 이렇게 판매가 이루어질 때 오픈시 안에서 이더가 활용될 수 있도록 잠깐 수합해서 이루어지는 코인이다 생각하면 돼요. 이더가. 다 수합되기 때문에 괜찮대. 대신 다 수수료가 지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픈시가 수수료로 좀 먹으려고, 이렇게 먹다 표현 좀 그렇구나. 그걸 가져가려고 이런 모든 게 정책을 만든 게 아닐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폴리곤으로 하게 되면 메인넷을 바꿔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려드릴게요. 자, 보시면 여러분 이제 메타마스크 프로 늘 기본적으로 들어가면 다 이더로 되어 있어요. 기본이 늘 메인넷이 이더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이더리움 메인넷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걸 여러분이 폴리곤으로 만약에 하게 될 경우에는 이걸 바꿔주셔야 돼요. 그럼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 꺽쇠를 클릭하시면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리스트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쉽게.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휴대폰이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럼 저는 그냥 편하게 폴리곤 메인넷 딱 클릭하면 바로 추가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 리스팅이 안 되어 있는 경우는 여러분께서 직접 찾으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이 여기서 보기, 숨기기, 보기를 클릭하면 이게 쭉 밑으로 보여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있으면 그냥 편안하게 그걸 클릭하면 바로 딱 추가가 되면 되게 편하거든요. 보통 휴대폰 모바일에서는 전 그랬어요. 모바일에서는. 근데 이게 안 되면 이게 바로 보여지지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여러분께서 수동으로 넣으셔야 돼요. 수동으로 넣으셔야 돼요. 수동으로. 그래서 그걸 알려드릴게요. 그럴 경우에는 이걸 다 이제 여러분께서 지갑에서 여기에 네트워크 추가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쭉 창이 뜹니다. 그럼 여기다 다 기입하셔야 돼요. 다 기입하셔야 되는데 그럼 이런 식으로 다 기입을 완료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저장하면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원래 처음에 했을 때 지난달에 했을 땐 저도 이렇게 다 내용을 찾아서 폴리건 이렇게 내용을 메인에 이렇게 집어넣는데 그냥 여러분 이거 생략하시고 폴리건 메인에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게 원래 맞는 이름이니까 똑같은 거예요. 중요한 건 요게 맞으면 돼요. 이러한 것들이 맞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새 RPC URL 정확하게 똑같이 넣어주시면 되고요. 체인 아이디 넣어주시고 통화 기호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블록 탐색기 이렇게 옵션까지 넣어주시고 저장하면 추가가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늘 추가하시면 돼요. 필요한 것들은. 됐죠? 이거 해주시면 그래서 메인넷을 바꿔주신 다음에 들어가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 데스크탑 보시고 저희가 여기 조금 궁금했었거든요. 이 모바일 버전은 폴리곤 메인 이렇게 제가 이때는 리스팅이 되어 있는 것 중에 딱 클릭한 거고 제가 데스크탑을 일부러 다 넣어서 기입한 건데 여기 물음표가 나와 있어서 내가 잘못했나 여러 번 이걸 찾았어요. 지난달에. 근데 같은 거라 그러더라고요. 같은 거라고 다.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이 만약에 폴리곤 메인넷, 그러니까 폴리곤 기반으로 뭘 하게 될 경우는 늘 습관을 들이세요. 들어가서 메인넷을 이렇게 폴리곤으로 다 바꿔주시고 작업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렇게 해서 하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들어가 볼게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미팅을 할 거예요. 자, 지금부터 미팅을 하면, 자, 저는 이더로 하는 건 이제 기본적으로 제일 어찌 보면 수수료만 나가는 거지 그냥 기본이 이더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한테 폴리곤 기반으로 하는 걸 설명해 드리려고 이 수업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저 따라서 안 하셔도 돼요. 나는 그냥 이더 기반으로 할 거야. 그럼 이더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그냥 수수료 너무 싫어요. 복잡하더라도 그냥 한번 연습 삼아 많이 이렇게 해볼 겸 저는 폴리곤으로 해보겠습니다 해도 되는데, 자, 수정이 안 되는 건 블록체인이에요. 나머지는 다 수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격도 잘 선정하셔야 돼요. 가격도 에딕트에 들어가선 고치기가 힘들어요. 로워 해가지고 가격을 낮추는 방법도 있지만 아무래도 좀 그것도 수수료가 들어가고 좀 복잡해요. 그래서 대신 제가 일단 꿀팁은 알려드릴 거예요. 가격을 조금 빨리빨리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알려드리겠지만 블록체인만큼은 절대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니까 블록체인만큼은 절대 수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건 잘 선정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저처럼 한 컬렉션에서는 폴리곤 그걸 하고 한 컬렉션은 이더라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제가 그렇게 한 거거든요. 알았죠? 그러니까 우선은 저는 지금 폴리곤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다음 들어갈게요. 그럼 이제 오픈시에 들어오는 건 저번에 했으니까 이제 들어왔어요. 이제 오픈시에 들어와서 사람 모양 클릭하고 지갑 창이 뜨면 나는 메타마스크 지갑으로 들어갈 거야 클릭하고 비밀번호 누르면 이 창이 뜹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민팅을 들어갈 땐 뭐 하시면 되냐면 사람 모양을 클릭해서 우리 컬렉션까지 만들었죠. 저번 시간에 컬렉션까지 만들었어요. 사람 모양 클릭해서 밑에 컬렉션을 클릭. 됐죠? 그럼 컬렉션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만들었잖아요. 이 컬렉션이 열어진 상태에서 여기서 크리에이트를 누르는 거예요. 나는 이 컬렉션에 들어가서 만들 거다 하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가볼게요. 그러면 이 창이 떠요. 이렇게 창. 자, 이제 민팅 하는 거예요. 그럼 창이 뜨면 왼쪽에는 여러분이 보게 되는 화면, 오른쪽에는 제가 그걸 갖고 실제로 민팅한 거. 아시겠죠? 저는 이걸 미리 다 작업해 놨어요. 저는 미리 이거를 제가 드럼을 치는 거를 다 제가 이렇게 mp4 파일 이렇게 다 작업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민팅할 작품을 준비해 오세요 했던 게 요거예요. 아니면 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럼 오늘 수업 듣고 차근차근 고민해 보시고 하셔도 돼요. 알았죠? 그래서 여기다 써 있죠. 여러분이 이미지나 비디오나 오디오나 3D 모델을 여기에 이제 여기 쓰일 수 있는 JPG, PNG 쭉 나와요. GIF 쭉, MP4 쭉 나오거든요. MP3 쭉쭉쭉쭉. 이런 걸로 해서 여기를 산 모양을 클릭하면 업로드할 수 있게 나와요. 그럼 내 PC 화면에서 딱 골라서 하면 바로 쭉 올라가져요.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 이름을, 그럼 얘 이름을 뭘로 할 거냐? 여기 NFT 이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이름을, 여러분 아이템 이름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아이템 이름을 매직 드럼 NFT 넘버 1 이렇게 한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건 여러분 이름 아무거나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엑스터널 링크는 외부 링크인데 이 외부 링크는 NFT와 관련된 웹페이지로서 있으면 넣되 필수가 아니니까 없으면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 밑에 설명은 묘사 설명은 자 이건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컬렉션 묘사 설명과 다른 거예요. 컬렉션 안에 오늘 민팅하고자 하는 이 작품 설명. 그러면 이 작품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유일한 거다. 아니면 나는 여러 에디션이 있는데 그 에디션 중에서 나는 몇 번째다. 뭐 이런 설명을 들어가도 되고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때는 제가 잘 모르니까 컬렉션과 똑같이 집어넣고요. 지금 이제 조금 이제 더 좀 이제 생각을 저는 이렇게 한 거죠. 이번에 이더를 했을 때는 제가 이렇게 드럼을 시작한 1년 기념으로 만든 첫 번째 NFT 작품입니다. 이렇게 제가 집어넣었어요. 구글 번역해서 넣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 민팅한 작품을 설명해 주면 돼요.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 수정돼요. 다 수정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다 에딕트 해놓고 나중에 나 마음에 안 들면 수정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순서에서 이제 묘사까지 했어요. 자 묘사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컬렉션을 고르는 거예요. 그럼 꺽스를 누르면
이 컬렉션을 만약에 아직 하나밖에 안 만드셨으면 그걸 고르시면 되는데 컬렉션이 여러 개를 만든 상태에서 민팅을 할 경우는 그 민팅에 들어갈 컬렉션을 여기서 골라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민팅한 컬렉션을 골라주시고 그리고 나서 밑에 특성, 레벨, 능력치 이런 게 있거든요. 자, 그러면 특성은 조금 여러분이 그 그림의 특성 또는 저 같은 경우는 특성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음악이라서. 근데 그림이라든지 여러분이 뭐 사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 특성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뭐 사진 같은 경우는 거기에 위치를 넣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특성을 이 플러스를 클릭하면 거기다가 말을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여러분이 만들고자 하는 거와 똑같은 비스무리한 걸 오픈C에서 한번 보시고 어떤 속성을 집어넣나 미리 한번 살펴보시고 하셔도 돼요. 그다음에 지금 안 넣으셔도 돼요. 나중에 수정할 때 넣으셔도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수정한다고 수수료 안 들어요. 얘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밑에 보시면 unlockable content라고 나온 거 뭐냐면 unlockable, 락을 언한다. 그럼 잠금을 해제하는 컨텐츠다. 그 말은 뭐냐면 이 NF를 소유한 사람만 볼 수 있게 잠가 놓은 거예요. 그러면 소유한 사람이 이거 unlock, 풀어서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 소유자만 볼 수 있게 거기다가 텍스트로 뭐 넣는 거죠. 그 사람만 볼 수 있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파일이나 이미지, 동영상은 다른 곳에 넣고 거기에 링크를 제공하는 식으로 넣어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무조건 아니죠. 선정적인 거, 야한 거 이거 무조건 클릭하면 안 돼요. 하지 마시고. 그리고 공급은 하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게 중요하다고. 이건 절대 못 고친다고. 이건 수정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보통 다 이더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더로 하시면 냅두면 돼요. 이더로 냅두면 돼요. 근데 아니면 여기 클릭하셔서 이렇게 폴리곤으로 이렇게 바꿔주시거나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못 고칩니다. 이걸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더로 할 건지 폴리곤으로 할 건지 아시겠죠? 자, 제가 자꾸 앞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장단점도. 그리고 나서 이 메타데이터 프리징 동결하는 거는 이것도 수수료가 따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하신 다음에 크리에이트 만들면 떼링 하고 민팅이 돼요. 수수료 안 들어 민팅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고 나면 여러분이 이제 아까 제가 컬렉션만 보였는데 보여요. 컬렉션 밑에 이렇게 민팅이 된 작품이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네, 그럼 여기 뚝뚝뚝뚝 쌓이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자, 그리고 나서 보세요. 또 하나 차이점은 민팅만 되어 있지 아직 리스팅을 안 하면 민팅만 되어 있고 아직 리스팅을 안 하면 가격이 없어요. 가격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따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가격이 안 보인 상태인데 리스팅을 해야 밑에 가격표가 나와요. 이따 제가 또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 민팅을 했어요. 그럼 이제 리스팅을 해야 되는 거야. 민팅을 하고 리스팅을 해야 이제 판매를 하겠습니다라는 뜻이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면 내가 내 작품을 리스팅, 판매하는 유형이 있어요. 잠깐 민팅만 한 거고 그럼 판매를 할 때 여러분께서 보세요. 판매를 할 때 그냥 여러분이 사실은 오픈시에서 민팅을 하면 이게 자동으로 판매를 기다리는 게 된대요. 그러면 그냥 내가 구매 제한을 기다리게 된다라고 하는데 거의 안 되죠. 거의 누가 와서 나를 보겠어요. 거의 다 안 되죠. 이렇게 그래서 뭐 만약에 구매 제한이 있으면 이게 언제든지 그 사람이 또 취소도 할 수 있고 뭐 그렇대요. 그다음에 누가 구매 제한이 오면 오픈시에서 여러분한테 이메일로 알려주기도 한대서 이메일을 집어넣는 게 중요한 거고. 근데 보통 이렇게 해요. 보통은 픽스드 프라이스 고정 가격을 할 거나 아니면 이제 경매를 붙이거나 옥션을 하거나 보통 이런데 대부분 다 고정 가격을 해요. 이 옥션이 되게 복잡하고 여기도 또 수수료가 또 막 들어가요. 예, 그래서 고정 가격으로 대부분 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처음에 낮은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시작하는 게 좋다는데 또 제가 이따가 좀 꿀팁을 드릴 건데 요즘 추세를 보는 게 좋아요. 요즘은 다 제가 들어가서 봤더니 거의 다 정말 뛰어난 작가들 아닌 이상 그러니까 0.0 뭐뭐에서 하더라고요. 0.07, 뭐 0.05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통. 아니면 0.15 정도까지만 해도 되게 비싼 거더라고요. 근데 저 바보같이 0.2라고 해요. 아무도 안 볼 것 같아. 어쨌든 요즘 추세를 자꾸 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추세도 로열티도 10%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거의 5% 로열티도 2.5% 5%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근데 그래도 가격은 이 말이 되게 멋있었어. 이 책에 나왔는데 가격 책정은 과학보다 예술에 가깝다. 이 말 되게 멋있더라고. 그래서 가격 책정하는 게 그래서 이게 낮은 가격보다 높은 가격 책정하면 이게 나중에 그 창이 있어요. lower price. 가격을 낮추는 방법이 있는데 또 거기 수수료가 들어가기도 해요. 어쨌거나 처음부터 잘 책정하는 게 좋겠다. 이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묶어서 판매할 수 있고 근데 이건 고정 가격으로만 그다음에 경매를 붙이는 게 영국식 경매가 있고 네덜란드식 경매가 있는데 영국식 경매는 낮은 가격에서부터 높은 가격으로 그러니까 입찰가 시작가 그러니까 입찰 시작가 및 최저 판매가를 지정을 하고 거기서부터 점점점 올라가니까 내가 지정한 것보다 누군가가 최고 입찰을 딱 했을 때 그 기간 동안에 최고 입찰자를 딱 나오면 판매가 되는 거고 그게 안 나오면 최고 입찰자가 최저 판매가에 미치지 못하면 안 되는 거고 예. 근데 마지막 10분 내에 또 누가 입찰자가 나오면 또 연장 이런 식이에요. 경매예요. 경매. 아주 머리 아프죠. 아니면 높은 가격에서 낮은 가격으로 할 경우에는 첫 번째 저희가 그러면 이제 가격 제가 이게 최고가를 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보통 첫 번째 딱 한 사람이 낙찰이 되는 경우는 없죠. 왜 이게 여기서 내려갈 게 보통 그렇게 되니까. 그런 식으로 경매가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경매를 할 때 랩 돈을 쓰는 거, 랩을 붙인 거, 랩이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리스팅을 해볼게요. 리스팅을 해보면 자 그냥 폴리곤 기반에 그 이어서 리스팅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가야 되니까. 자 그럼 이제 아까 보세요. 보시면 아직은 가격 책정을 안 한 상태야. 민팅만 했잖아. 민팅만. 이 민팅만 한 걸 자 그럼 이제 이거를 갖고 리스팅을 할 거예요. 그럼 이제 한번 볼게요. 내가 민팅한 작품을 보면 이렇게 디테일을 클릭해 보면 아 얘가 115호로 폴리곤으로 만들어졌고 봐봐 그때 바보같이 10% 했어 지난달에 제가 잘 몰랐어요. 추세를. 네. 이렇게 했거든요. 지난달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오른쪽도 아직은 리스팅이 안 되어 있으니까 안 되어 있으니까 뭐 아무것도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민팅만 해놓은 상태에 봐봐 가격도 안 책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민팅만 한 상태예요. 그럼 이걸 갖고 리스팅을 하면 변화가 일어나죠. 그럼 리스팅을 해볼게요. 그럼 리스팅을 하면 자 그 전에 내가 리스팅하기 전에 수정을 하고 싶어. 그럼 여기서 에딕트에서 하면 돼요. 근데 이게 지금 또 바뀌었어요. 그 사이 한 달 사이 또 바뀌었어. 이게 매달 바뀌어요. 한 달 사이에 에딕트 캔슬 취소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뒤에 lower price 가격 낮추는 거 이따 보여드릴게요. 예. 창이 또 바뀌었더라고요. 한 달 사이에. 예.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이 셀을 누르기 전에 에딕트를 누르면 정보 수정할 수 있어요. 정보 수정할 수 있는데 가격과 블록체인은 못 바뀌어요. 알죠? 가격과 블록체인인데 가격은 lower price 누르면 할 수 있는데 수수료 들고 좀 복잡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잘하는 게 나아요. 할 수는 있지만 아니면 기간이 지나면 가격 책정을 할 때 수수료가 안 들어요. 그래서 이따 꿀팁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다 전문가 되겠다는 게 이거예요. 한 달 사이에 이렇게 많이 또 바뀌었구나.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다 수정할 수 있어요. 근데 꼭 가격과 이거 블록체인 수정이 안 돼요. 그럼 수정할 거 다 하시고 나서 여러분이 서미트 체인지 누르면 이제 바뀐 걸로 올라가요. 그 상태에서 여러분이 이제 셀을 누르는 거, 셀을 눌러야 리스팅이 돼요. 아시겠죠? 그럼 셀을 눌렀어요. 셀을 누른 걸 가볼게요. 그럼 셀을 누르면 여러분께서 아까 말씀드린 처럼 옥션 이따 잠깐 어떻게 되는지만 보여드릴 건데 그냥 고정가로 하세요. price 뭐지? fixed price 고정가로. 자 고정가라고 이게 이제 얘는 보라색 폴리곤이더 이거 그때 제가 미리 말씀드린 거 색깔 꼭 보라고. 근데 보통 이더는 검정색 이더. 그 다음에 그럼 내가 이걸 얼마에 책정한 거지 보세요. 저는 그럼 0.2로 했죠. 보통 이렇게 안 해요. 그리고 또 밑에 달러 환산가 보고. 비싼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렇게 안 하더라고요. 제가 근데 난 너무 가치가 있어. 난 가치 있어 괜찮아. 그럼 하셔도 돼. 어떤 분은 뭐난 200만 얼마야 그러면 400만 원. 0.2 이더만 거의 40만 원 가까이 되잖아요. 38만 원. 이것도 비싼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생각해 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0.0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0.0 뭐 5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예, 그럼 10,000원대죠. 10,000원대 그래도 이것도 꽤 되죠. 그것만 하더라도 0.01이 그것도 뭐 19,000원이면은 그러면은 이것만 해도 꽤 되죠. 10만 원 되나? 하여튼 그러니까 좀 잘 계산하고 한번 해보세요. 네. 그리고 나서 여기서 팁은 뭐냐면 이걸 무조건 최소로 하세요. 제가 지난달은 잘 모르고 6개월 한 거예요. 그래서 기간을 짧게 할수록 좋아요. 그럼 또 하면 되는 거예요. 또. 어차피 이제 근데 아까 제가 했잖아요. 근데 리스팅 할 때만에 돈이 들면 이걸 착과할 때마다 돈이 드니까 그래서 리스팅 가격을 없앴나?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근데 다른 건 돈이 안 드니까. 그래서 보통 이게 에딕트에서 수정 가능한데 가격만 수정이 안 되는데 이 기간이 지나면 수정할 수 있어요. 수수료 없이. 그러니까 가격 여기서 이게 듀어레이션 기간이 지나면 또 리스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리스팅할 때 수수료가 안 든다 하면 근데 첫 해만 들지 그다음부터 안 드니까 결론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럼 계속 그래서 사람들이 뭐냐면 짧게 하고 안 팔리면 가격 내서 또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 이게 꿀팁이에요. 아니면 그냥 내가 처음부터 그냥 내리고 싶으면 아까 로어 프라이스를 눌러서 바꾸면 되는데 제가 한번 눌러봤거든요. 근데 좀 복잡하더라고요. 잘 바로 안 바꿔지던데 수수료도 들고.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more 옵션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번들로 팔 건지 뭐 이런 식으로 특별한 사람한테 팔 건지 이걸 할 수 있는 게 여기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다 하시면 뭐 수수료 들어간 안내가 나오고 네, 컴플리트 리스팅 하겠습니다. 완료하겠습니다. 리스팅을 누르시면 그럼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럼 돼요. 그 사이에 이제 잠깐 제가 그럼 옥션은 뭔데 하고 이거 잠깐 샘플로만 그럼 옥션으로 들어갈 경우에 타임드 옥션을 누르게 되면 이 창에 2개 떠요. 영국식으로 할 건지 네덜란드식으로 할 건지 그럼 여러분이 고르겠죠. 영국식으로 할 거면 스타팅 프라이스를 낮은 가격에서부터 선정해서 가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것도 시간 제일 짧게 되도록이면 이렇게 하시면 돼. 7일 이렇게 하지 말고 뭐 24시간 하여튼 뭐 며칠 있어 3일 있나? 하여튼 이렇게 하시면 되고 네덜란드식으로 고르면 이번에는 이제 내려가기 높은 가격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경매도. 근데 좀 복잡해요. 이게 수업도 하면 돈들 들고. 네. 자, 그래서 그냥 아까 리스팅을 이제 컴플리트 했어요. 여기 위에서 아까 그 컴플리트 리스팅을 했어요. 그럼 컴플리트 리스팅을 하게 되면 서명창이 떠요. 그러면 당신이 당신 리스팅 하겠다는 거 이게 맞아요. 그럼 여러분 이걸 봐봐요. 쭉 내려요. 쭉 내리면 지난달은 됐어요. 근데 이번 달은 쭉 내렸는데도 안 되는 거야. 이게 활성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왜 안 될까 봤더니 이 화살표 있죠. 왼쪽에 이 검은색 화살표 있고 이 검은색 화살표를 딱 눌러야 서명창이 활성화되더라고요. 그럼 이제 활성화되면 딱 누르면 이제 리스팅이 딱 돼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홍보하고 싶으면 여기서 누르면 돼요. 여기서 만약 여러분이 홍보하고 싶으면 나 트위터다 홍보할 거다. 그래서 이번에 이더할 땐 했거든요. 트위터다 올려봤어요 한번. 예. 근데 바로 또 연락 오고 그러니까 친구가 사겠다 연락 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걸 리스팅할 때 어느 누구도 보러 온 사람이 뷰가 없었는데 오늘은 그 사이에 몇 시간 사이에 벌써 한 10명 넘게 와서 봤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홍보 효과가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하시고 나서 그 트위터나 이런 거 이제 홍보 여기서 바로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게 링크가 연결돼요. 그다음에 거기 몇 가지 뭐 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럼 이제 다 한 상태에서 바뀐 모습 보여줄게요. 그럼 이제 리스팅을 다 했어. 그럼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가격이 책정되고 아까 없었잖아. 가격이 책정되고요. 여기서 요 리스팅에서도 아까 없었던 요 기록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민팅한 거 밑에 가격 책정된 게 보여요. 그러니까 민팅만 하면 이게 없거든요. 네, 리스팅을 하면 이렇게 변화가 와요. 그 다음에 봐봐요. 요게 요게 이제 리스팅 하게 되면 만들어지는 창이구나. 그 여기서 여러분이 에디트 할 수 있고 cancel 보이죠? 리스팅한 거 취소할 수 있고 lower price 가격을 여기서 낮출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다 수정할 수 있어요. 네, 아시겠죠? 근데 가격 내리면 수수료가 들더라고요. 밑에 보시면 그래서 리스팅을 다 했을 때 제가 이제 이번에 이더로도 해봤다 그랬잖아요. 그럼 보세요. 제가 지난달에 한 건 이건 제가 지난달에 한 거예요. 폴리건 이더로 한 거. 그 다음에 제가 어젯밤에 나 스스로 진짜 얼마나 드는지 보고 싶었는데 이거 어젯밤에 한 거예요.
어젯밤에 그냥 이더로 한 거. 그래서 누가 더 먼저 팔릴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제가 혹시 나오면 알려드릴게요. 이 제 거거든요.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걸 하려고 이걸 하기 위해서 또 이거를 컬렉션을 먼저 만들었죠. 컬렉션을 또 따로 만들고 이더 기반으로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가서 어제 민팅도 하고 리스팅을 해본 거예요. 제가 직접 수수료 나오는 거 보려고. 근데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근데 리스팅한 거 삭제할 수 있어요. 삭제할 수 있어요. 다 삭제할 수 있는데 수수료가 들어요. 저희가 또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자 밑으로 내려볼게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수정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수정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수정하는 거 너무 궁금하게 여기실 것 같아서 제가 이거 따로 했어요. 잘 봐요. 그러면 제가 리스팅까지 끝난 거예요. 자, 이제 리스팅까지 설명 끝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몇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처음에 오픈시 계정, 나의 처음 오픈시 계정을 수정하고 싶어, 이걸 수정하고 싶어 할 때는 오른쪽 점 3개 끝에 파란색 한 거 보이죠? 오른쪽 점 3개 클릭하시면 돼요. 오른쪽 점 3개 클릭하시면 그럼 서명창이 떠요. 너 진짜 수정할 거야? 네, 서명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수정하면 되는데 그때 혹시 여러분이 만약에 이거 내가 SNS 연결한 거 없으면 여기서 연결이 되더라고요. 여기서. 그럼 여기서 트위터 이거 제가 했기 때문에 이게 제게 뜬 거예요. 그럼 여기 커넥트 누르면 자동으로 되던데요. 그럼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요. 그럼 확인만 누르면 내가 굳이 나의 링크를 집어넣을 필요 없어. 얘네들이 다 알더라고요. 저를. 난 그게 조금 신기했어요. 어떻게 날 알지?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크리에이터 제 걸 다 알아서. 근데 나는 인스타에 이거 크리에이터 소유 말고 드러머 소유를 연결시키고 싶은데 그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크리에이터 소유는 그 메타 페이스북과 연결해 놨거든요. 그래서 얘가 자동으로 됐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 드러머로 연결하고 싶었는데 그건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얘들이 이렇게 자동으로 지들이 다 가요. 내가 중간에 뭐 이렇게 멈출 수가 없더라고. 네. 그래서 커넥트만 누르면 다 되더라고요. 여기서 그러면 이게 있어야 돼요. 원래 SNS가 있어야 되는 게 기본이거든요. 네. 그래야지 누군가 들어왔을 때 확인할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컬렉션을 수정하고 싶어. 그러면 그 다음 거 볼게요. 나는 컬렉션을 수정하고 싶으면 그다음에 컬렉션 들어갔어요. 그럼 컬렉션도 똑같이 오픈시 계정처럼 오른쪽 점 3개 클릭하면 돼요. 오른쪽 점 3개 그러면 에딕트가 나와요. 그럼 에딕트에 들어가서 컬렉션 수정하면 돼요. 블록체인만 수정이 안 되고 나머지 다 수정할 수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나 작품 내가 올린 거 리스팅한 거나 수정하고 싶어. 민팅하고 리스팅을 수정하고 싶으면 그냥 이 작품 클릭하면 돼요. 작품 클릭하면 이렇게 뜨잖아요. 그럼 여기서 에딕트 수정하면 돼요. 에딕트 수정하거나 리스팅을 캔슬하거나 그러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리스팅 캔슬이 아마 수수료가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로워도, 이 가격도. 그러니까 이 에딕트에서는 로워 프라이스가 안 돼요. 그러니까 로워 프라이스 따로 할 거면은 수수료 들어요. 그러니까 이 오픈시아 수수료를 가져가려고 이렇게 다 이게 쭉쭉쭉 계속 매달 바뀌어요. 지금 매달 바뀌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럼 에디트 누르면 블록체인 빼고 다 수정돼요. 가격도 안 되지만 가격 여기서 하면 되니까. 근데 가격은 그 듀어레이션 기간이 끝나면 수수료 없이 가격을 다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짧게 보통 한다. 이게 조금 꿀팁이라는 꿀팁.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추가 꿀팁.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와. 근데 이게 이렇게 편한 데 있었다는 걸 왜 몰랐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오픈시 여러분 그냥 처음 오픈시 들어갈 때 이거 내가 지갑 연결 안 해도 돼. 지갑 연결 안 해도 그냥 처음 오픈 시점 제가 말했잖아요. 오픈시.io 그냥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i오로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그럼 이게 위에 쭉 있잖아요. 여기서 리소스 클릭한 다음에 help center 클릭. 그럼 바로 그냥 우리말로 나와요. 나 이것도 신기해. 얘가 나 한국 사람인 거 안다는 얘기잖아. 이거 되게 신기하더라고. 바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판매하기, 구매하기 눌러서
그럼 내가 궁금하게 여기는 거 클릭해서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되게 꿀팁이 많더라고요. 좋은 게 많더라고요. 자, 그 중에서 찾기 힘든 거. 나머지는 그냥 들어서 찾으면 돼. 그럼 제목 보고 찾으면 되는데 정말 찾기 힘든 건 제가 지금 따로 지금 프린트 올렸어요. 좋죠? 네, 정말 저도 이번에 어제 찾다 이거 새벽 4시에 하게 됐고요. 그래서 불이 나게 빨리 집어넣고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 추가 꿀팁.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매하기 그쵸? 근데 여기는 우리말로 나와요. 우리말로 나와요. 우리말로 나와요. 제가 번역한 거 아니에요. 우리말로 나와요. 구매하기랑 판매하기 클릭하면 그 제목마다 들어가면 되는데 제가 밑에 넣는 건 그 제목에서 없어요. 없고 제가 또 들어가면서 찾게 된 거라서 이걸 꼭 보여드려야겠다 싶어서 따로 제가 올려드린 거예요. 보세요. 이 판매하기를 누르시면 여러분이 판매하기를 누르잖아요. 그럼 판매하기 누르시면 판매하기 딱 눌렀어요. 누르 들어가시면 그 중에서 수수료 관련된 건가? 하여튼 제가 무슨 제목을 쳤어요. 제목을 치고 나서 그다음에 요거는 봤거든요. 거기서. 그래서 이게 그래서 구매자는 그 아이템을 구매할 때 고정 가게 아이템을 구매할 때 구매자가 수수료를 낸대요. 구매자가. 그리고 그다음에 판매자는 그럼 이럴 땐 판매자는 수수료가 첫 회만 있고 그다음부터 없나? 뭐 이렇게도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대신 판매자는 제한을 수락할 때. 그러니까 얘가 오퍼로 했어. 고정 가게라 오퍼로 왔어. 억션으로 왔어. 그걸 수락할 때 판매자가 가스를 내는 거예요. 그럼 구매자 입장에서는 오퍼를 제한하는 방법을 무조건 알아야겠죠. 왜? 그럼 판매자가 수수료를 내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이걸 보고 도움말 가이드를 클릭했더니 이게 뜬 거예요. 대박. 이게 밑에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거를 못 찾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걸 넣어드린 거예요. 자, 우선은 일회성 첫 판매가 일어날 때 일회성 수수료가 보통 이제 일회성 수수료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 얘기도 있어. 이 얘기는 뭐냐면 봐봐요. 리스팅을 하는데 민팅과 리스팅을 하는데 오픈시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할 경우는 돈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크래프터 스페이스 같은 경우서 민팅을 하고 만약에 뭐 리스팅을 오픈시에서 한다. 그러면 수수료가 될 수 있다는 거지. 또 만약에 이더를 하더라도 딴 데서 민팅을 했어. 코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오픈시에 와서 리스팅을 해. 그러면 리스팅 수수료를 집어넣겠다는 거지.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오픈시에서 다 민팅도 하고 오픈시에서 다 리스팅을 하면 그러면 수수료가 안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쨌거나. 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보면 이게 일회성 수수료를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오픈시 도구를 사용하여 생성하지 않을 땐 이 거래를 승인하기 위해서 일회성 승인 수수료를 집어넣는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또 하나 얘가 이제 제안을 했어. 제안한 걸 내가 만약에 수락해서 첫 판매가 이루어질 땐 이 승인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랩 이더를 승인해야 되는 수수료가 든다. 이게 일회성으로 든다. 그 다음부터는 안 든다라는 뜻이거든요. 첫 회만.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수료가 드는 창이 뜬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자, 그리고 그 다음 게 난 이게 너무 마음에 들더라. 이게 저 이걸 진짜 너무 알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많은 블로그를 수십 번 읽고 동영상을 보고 오늘 거의 밤을 샜더니 4시에 이걸 딱 알게 돼서 얼마나 허탈하면서도 좋았던지. 이거 보세요. 이게 아까는 일회성, 아까는 첫 판매가 이루어질 때 그럼 픽시드 프라이스로 팔면 판매자는 그러니까 첫 판매가 이루어질 때는 수수료를 내고요. 첫 판매일 땐 무조건 내고요. 그 다음부터는 없나 봐요. 그러니까 픽시드 프라이스로 팔면
판매자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없나 봐요. 근데 뭐 나머지 아주 그냥 그 트랜잭션 일어나는 건 일어날 수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구매자 입장에서 낸다는 거지만 첫 판매가 일어날 땐 판매자가 수수료가 좀 많이 나간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예, 예. 근데 이게 만약에 구매자가 나한테 제안을 했어. 나 이 돈으로 살 거야. 그러면 판매자가 또 수수료를 낸다는 거죠. 예, 그 말인 것 같아요. 저도 판매가 이루어져야 정확히, 그러니까 내가 리스팅까지는 확실히 했으니까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게 직접 해봐야 돼. 판매가 안 이루어지니까 이론을 집어넣고 그거 갖고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저도 이게 정확히 맞는지가 물음표가 있는데, 이거는 오픈시에서 알려주는 정보니까 정확하겠죠. 블로그라든지 유튜버들은 사실은 누가 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를 수 있는데, 이거는 오픈시에서 주는 정보잖아요. 요건 오픈시에서 주는 정보니까. 하여튼 볼게요. 저도 지켜볼게요. 그다음에 아까는 첫 판매가 이루어질 때 일회성 수수료고, 이거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수수료래요. 반복적으로. 자, 우리 지금 이더 기반으로만 하는 거예요. 이 폴리곤 다 이런 게 없다는 얘기예요. 폴리곤은. 알았죠? 이더 기반으로 그럼 한번 볼게요. 아까 말했죠. 제안을 수락할 때는 수수료를 내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이거 보고 너무 고마웠어. 나 어제도 선물 받았거든요. 작가님한테. 이걸 NFT를 누군가에게 전송하는 선물할 때. 네, 근데 저 어제 선물 받았거든요. 작가님한테.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이 그럼 다 수수료를 내면서 줬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나 고맙더라고. 이 얘기를 보고 나니까. 이걸 누구한테 전송하나 선물할 때. 이건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우리 작가님 입장에서는 그렇겠다. 근데 그렇게 많이 나가진 않겠죠. 제가 여기까지는 정확히 얼마 나간지까지는 이렇게만 알고 있어서. NFL 누구한테 전송하나 설문할 때 그러면 이게 나올 거예요. 작가님도 당연히 이렇게 서명 칠 때 무조건 보세요. 얼마큼의 수수료가 나가는지. 그러면 환산도 되니까. 그리고 OK를 누르세요. 무조건 누르지 말고. 예. 그 다음에 NFT를 구매할 때. 그 다음에 아까 말했죠. 리스팅을 취소할 때. 그다음에 입찰을 취소할 때. 그러니까 봐봐요. 구매자 입장에서 입찰을 넣었어. 좋은 건 만약에 판매자가 수락해. 그럼 이 사람은 수수료 안 들어. 판매자 수수료를 내니까. 근데 내가 입찰 넣은 걸 내가 취소해, 구매자. 그럼 내가 또 수수료를 내. 그러니까 오픈시가 어쨌거나 어떤 방향에서는 다 수수료를 가져가는 거죠. 우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게 있대요. 조금만 더. 5분만 나갈게요. 5분만. 다 했어요. 이거면 끝이에요. 수업.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게 오픈시 도구를 사용해서 민팅을 하면, 그 다음에 컬렉션 수수료 안 들었죠. 그리고 저는 그 다음에 이거 고정가격 리스팅, 경매 리스팅. 근데 경매 리스팅이지만 나중에 이거를 판매할 때 수수료가 얘는 좀 더 세겠죠. 그러니까 고정가격이 무조건 제일 좋은 것 같아. 제 생각에. 고정가격 리스팅을 하고 고정가격 판매하면 첫 해만 들어가고 그다음부터 안 들잖아요. 근데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 그 다음에 리스팅한 NF 가격을 인하할 때. 가격을 인하할 땐 돈이 안 드나? 그럼 lower the price 할 때도 안 드나? 취소할 때만 드나? 저도 이걸 해봐야겠어요. 이건 저도 이론이라서. 제가 직접 한 데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아니까. 근데 저는 아까 리스팅할 때 이더 리스팅했는데 하나도 안 들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여기까지. 그런데 이게 여러분 마지막 또 중요한 말이 있어요. 이게 가격 인하는 ERC 115에는 적용이 안 된대요. 7일이만. 근데 지금 거의 다 115로 또 많이 하거든요. 여기 폴리곤 기반도. 아시겠죠? 요렇게까지가, 요거는 아까 그 헬퍼 센터에서 찾기 힘들어요. 찾기 힘들어서 제가 이거는 그냥 바로 제가 붙여드렸어요. 자, 자꾸 많이 보세요. 요건 꿀 정보. 왜냐하면 다 그 블로그 글들이 다 서로 달라서 저는 너무 머리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이 끝.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그래서 오늘의 과제는 여러분께서 이걸로 작품으로 한번 민팅도 해보시고 리스팅도 해보시고, 아시겠죠? 항상 들어갈 때 지갑 네트워크 맞추고 들어가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하신 다음에 그 옆달 카페 6강 댓글창에 그냥 느낌 좀 쓰셔도 되고요. 그 링크를 공유할 수 있으면 여기다 넣어주셔도 되는데,
보통 지난달에도 보니까 이렇게 리스팅한 거 올려주시긴 했더라고요. 링크 이렇게 가져다가. 예.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6시 안에, 거의 6시 안에 끝났어요. 괜찮죠? 아, 이제 그래도 딱 마지막에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제가 계속 찾고 찾다 이거 찾는 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찾고 보시고요.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거 저한테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는데 또 여기 들어가서도 이게 또 궁금한 거 보실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한번 저는 어제 제가 지난달에 폴리곤 이도를 리스팅할 때 저 진짜 떨면서 했거든요. 저도 처음이라서 진짜 막 떨면서 했는데 어제는 10분 만에 5분 10분 만에 한 것 같아요. 이더 기반은 해봐 그냥 바로바로 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제가 지난달 어려웠어요. 지지난달 더 어려웠고 상상도 못했고 지난달에 이거 옆달림과 민팅 리스팅할 때 좀 저도 힘들었고 근데 그 겁도 났고 저도 겁이 무지 겁났어요. 진짜 발발발 근데 이번 달은 그냥 그냥 되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참 금방 익숙해지는 게 놀랍게 괜찮아요. 더 쉬워질 거예요. 그리고 오픈시도 계속 사용자 친화적으로 매달 업그레이드되고 바뀌는 것 같아요. 바뀌는 것 같으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드린 거 이건 정말 저는 이건 진짜 정말 이거는 아마 지금 나와 있는 어떤 블로그 글들 그다음에 어디 나와 있는 유튜브 어떤 것보다도 저는 이건 진짜 자부해요. 이건 진짜 잘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잘 소장해서 보세요. 잘 보시면서 참고하시면서 하시면 아마 도움 되실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오늘도 제가 다 질문 받고 제가 이따가 9시 반부터 5시까지만 애들 수업하니까 그때는 제가 중간중간에 답할 수 있는데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제가 5시 지나고 와서 또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오늘도 잘 보내시고 네, 제가 만약에 옆달림 아니면 저 이렇게 공부 안 해요. 저도 옆달림들 덕분에 이렇게 공부하니까 제가 점점점 전문가가 돼가는 것 같아요. 나중에 저 자격증 따야겠어요. NFT 자격증 따서. 정말 뿌듯했어요. 아까 밤은 샜지만 진짜 밤 꼴딱 샜지만 뿌듯하더라고요. 저 솔직히 아까 이거 4시 50분에 끝난 거예요. 4시 50분. 뿌듯해요. 뿌듯해서 네. 그래서 저 자격증 따보려고요. 낮잠 애들 수업하다 졸면 안 되는데 큰일 났어요. 우선은 이제 빨리 이거 제가 녹화 한번 해서 올릴게요. 오늘 잘 보내시고. 네. 그러면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녹음 마무리할게요.